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한 주의 첫날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로 되었는데, 오늘 결과를 종합을 하면은 문재인 권력의 뚝이 터진 듯한 느낌입니다. 분노한 민심의 본물이 경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휩쓸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수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 사이에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6.2% 차이가 더 나면은 이건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하고, 그 아니면은 오차 범위 아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또 한 번 더 점프를 했습니다. 37.2%입니다. 이재명 24.2%,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3%, 그러니까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 하면은 윤석열과 같아집니다. 일주 사이에 또 크게 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5.7, 추미애 2.7, 정세균 2.4, 유승민 2.2, 심상정 정의당 의원 1.3, 원희룡 제주지사 1.2, 김두관 민주당 의원 0.5, 5.5%는 적합한 후보 없다. 2.2%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의 같은 한 주 사이에 윤 전 총장은 4.8%가 다시 뛰었고, 이낙연 대표는 1.6%포인트 떨어지고, 이재명 씨는 0.1%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는 보수 중도 성향 60세 이상 그리고 50대 가장 높았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서울에서 높고, 이전 대표는 광주, 전라도에서 높고,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진보 성향층에서 높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40% 국정 잘한다 40%대로 유지를 하다가 이 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방금 설명드린 조사인데요. 긍정적이라고 한 대답이 전주에는 39.2%였는데 2.3%포인트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6.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사된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8.3%에서 지난주에 58.3%에서 1.7%가 늘어가지고 60%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6대4 뭐 이렇게 넓게 보면은 잘못한다 60, 잘한다 40인데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정권 교체론에 찬성하는 사람 60, 정권 유지론 40, 6대4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0.3, 국민의힘이 29.3입니다. 29.3, 29.8.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1.7%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활약으로 국민의당이 현재 7.5%, 열린민주당 5.7, 정의당 4.4, 기타 정당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1.7로서 민주당의 26.5%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민의힘 28.7, 민주당 25.5로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은 야권이 유리해지는 지금 여론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동안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문재인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져서 37.7%입니다.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올라가지고 57.4%를 기록을 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전주보다 5.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32.6%입니다. 이 서울에서 이 LH 이 투기 의혹 사건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 이 서울입니다. 서울, 신도시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 민감을 한데, 근데 안보 사건 나면 또 서울 사람들이 민감한 것과 비슷하죠. 그 지역적인 근접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광주, 전라도에서도 전주 대비 5.3%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9.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문재인 잘한다가 26.4%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낮을 겁니다. 70대 이상에서는 8.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31.6. 즉, 20대가 저 65세 이상의 노년층, 전통적인 보수층보다도 더 심하게 문재인을 싫어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철옹성처럼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0대와 30대입니다. 40대와 30대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결속하고 있죠. 40대 51.3, 30대 40.9로 문재인 잘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40대와 겹치는 직업군이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금융노조 또는 금융사무원, 사무종사자라는 이야기죠.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학력이고 고봉급이고, 그러니까 고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좌파 성향의 문재인 지지율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아주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고학력, 고봉급자가 문재인 지지가 높느냐. 그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데도 여기에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30, 40대 고봉급자, 화이트 칼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입니다. 가장 많은 계층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의 정권을 극심하게 지지한다. 극심하게 지지한다면은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하죠. 30대, 40대가 가장 활동적인 세대거든요. 이걸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문명을 만든 우리의 선배 세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경제 건설 세대, 그리고 나라를 지킨 안보 세대, 국군,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속으로는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이 정도로 쌓아 올렸고,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기구를 강화를 했으므로 총을 든 내전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투표에서
이 내전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불을 질러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거를 퍼뜨린다고 하면은 시리아와 같은 그런 내전적 피를 흘리는 내전으로 안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 농당 정권이 여기에 개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흔히 시리아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50만 명이 죽고요. 인구의 한 15%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사는 사람들 똑같이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교도고 누구 얼굴에 씌워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에 외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란은 아사드 정권 편을 들고 미국과 유럽은 반군 편을 들고 여기에 또 러시아가 개입을 하고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 내부 분열이 내전으로 가면은 국제 세력이 개입하게 돼가지고 저 시리아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리아 꼴로 안 가려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분열과 증오심을 부추기는, 그리고 북한 농당 정권과 이 내통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쨌든 같은 편에서 짝짝꿍을 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사고도는 이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첫걸음이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아직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